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로드 투 UFC 싱가포르 대회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좀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우선은 우리나라 선수 5명이 출전해서 1명 이기고 4명이 졌습니다. 그것도 중국, 일본 선수들에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선수들의 경기력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왜 중국과 일본이 신입급 선수들이 이렇게 격투기가 성장했는지 그런 어떤 구조적인 걸 갖다가 좀 분석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번 그 상해 로드2 UFC를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의 중국 선수들이 아니다. 과거의 일본 선수들이 아니다. 저 선수들이 어떤 연유를 통해 저렇게 성장을 했고 지금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지 먼저 중국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중국은 거의 한 34개의 성에 14억 인구가 사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인프라 좋은 선수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동아시아 무술의 발상지예요. 거기가 다양한 무술들이 성장을 하고 무술학교 또 굉장히 많고 또 운동하는 그런 문화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그런 좋은 인프라가 많은 거죠. 그냥 체육대회 순위를 나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국체육대학교 한 개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체육대학 말고도 무술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소림사 근처에 무술학교만 2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은 1000명부터 6000명까지. 이 어린아이들이 이 무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또 어릴 때 다양한 무술을 하는 게 운동, 근신경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14억 인구에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저는 예전부터 중국의 우시에서 같이 하는 그 산타라는 종목을 갖다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 산타라는 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 산타라는 종목은 복싱의 좋은 점, 무에타이 킥, 씨름의 던지기 이런 걸 갖다가 혼합돼가지고 만든 게 산타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그라운드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라운드는 빼고 어떻게 보면 종합격투기하고 가장 유사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게 79년도에 산타가 만들었어요. 한 3, 4년의 누굴 공정을 통해 가지고 전국체전에 85년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탄탄하게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산타를 한 유명한 선수들이 지금 여성부 스트로크 챔피언 장웨이리, 그 다음에 송야동, 그 다음에 니징양 이런 선수들이 다 산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타격도 좋고 타격의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타격 선수들이 가질 수 없는 내치기하고 스프롤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김상원 선수가 댓글 잘 들어갔는데 이 기본적인 스프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스프롤을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뭐 하겠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스프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타라는 종목이 중국에 아주 잘 뿌리 박혀서 이 실전성에 근접한 모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중국에 상해 갔을 때 UFC PI를 봤어요.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UFC PI 중국에서 체급당 30명, 50명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뽑고 그 선수들을 갖다가 아주 전문적으로 코치님들 붙여가지고 성장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전부터 뭐 무술의 강국답게 잘했는데 종합격투기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이 연결고리,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이 좀 떨어졌는데 이 UFC PI가 생기고 난 다음에 좋은 코치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바람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UFC가 14억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선수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선수들이 UFC에서 뛰고 열광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종합격투기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이얼스 이창호 선수한테 졌지만은 아주 훌륭한 경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자 선수, 김상우 선수 이겼죠. 그 다음에 그 반대편 니카이원 그리고 플라이급의 지니어스 선수까지 전체급이 다 이렇게 4강까지 올라가고 아주 급성장한 거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사실 뭐 UFC PI가 중국에 생기고 뭐 4, 5년 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런 선수들은 무술학교부터 해가지고 산타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운동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단단히 잡힌 거죠. 그 안에서 UFC PI에 와가지고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하급수로 성장한 선수입니다. 그런 베이스가 지금 이런 선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대표님, 그러면 일본의 격투기의 현 주소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정상분포에서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좀 뭐 하이클래스는 올드한 선수도 많이 있지만은 한 3, 4년 전까지는 세계적인 선수는 우리나라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정상분포 범위 안에 들어가는 좋은 선수는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지금 왜 이게 성장했는지 이렇게 보면은 도쿄 올림픽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거기에 많은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90년대 말부터 다시 엘리트 체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그래서 그 엘리트 애들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전국적으로 뽑고 레슬링 어떤 그룹을 만들고 그런 선수들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성장시킨 선수들이에요. 그런 선수들이 도쿄 올림픽을 준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신체 능력, 기술 보는 눈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야가 일반 선수랑 틀립니다. 우수한 선수들이니까 거기 안에서 속아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뭐 일본 선수들 그 나카무라 니냐 플레이를 보셨겠지만 나카무라 니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세계적인 선수예요. 세계 청소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일본 대표급 실력에서도 4강 안에 들 실력이고 팀도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선수권 챔피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탄탄한 레슬링 실력 가지고 있고 쭈루야 A 같은 경우는 상해에서 옆에서 몸 푸는 걸 봤거든요. 딱 보니까 레슬링 스타일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 레슬링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까는 레슬링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전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고 바로 이 격투기 방으로 뛰어든 선수입니다. 그리고 칸타코야 선수도 고등학교 때까지 레슬링 엘리트하고 대학교 3학년 때 격투기로 전향한 선수죠. 그러니까는 그런 선수들이 이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정책적으로 키워오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 격투기계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레슬러 출신들이. 그 정도로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힌 선수들이 대거 격투기 쪽으로 유입되고 또 격투기가 세계적인 이제 이렇게 스포츠로 자리 잡으니까는 오히려 레슬링을 해가지고 기본기를 닦아놓고 쭈베라 A처럼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만 선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격투기 쪽으로 뛰어든 선수도 상당히 많고 도쿄 올림픽을 중심적으로 아주 좋은 선수들을 갖다가 많이 키워낸 거죠. 예, 사실 저도 8.18 올림픽 꿈나무예요. 80년대 초중반부터 저도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받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중학교 때부터는 사실 이렇게 외국 나가기 힘든데 전주련 그다음에 시합 이렇게 나가면서 세계적인 선수들 그다음에 훈련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배운 아주 운 좋은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그 8.18 올림픽 꿈나무 세대들이 저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7, 8년, 밑도 7, 8년, 약 한 15년 정도의 선수들이 굉장히 잘한 선수들이 맞습니다. 한국에. 세계적인 선수고 그 실력들이 결국은 아시안게임 단체 2위, 올림픽 4위까지 갔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를 많이 키워낸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일본이 걔네 또 사회적으로 전환시키고 엘리트 하향세 타다가 그런 도쿄 올림픽 기점으로 다시 90년대 말부터 정책적으로 키운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신체 능력이나 격투기 보는 눈들이 틀리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고등학교 때부터나 아니면 고등학교 동네 체육관에서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격투기를 시작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공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한중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격투기의 현 주소가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진짜 딱 샌드위치 상황이에요. 중국에서 그렇게 붐이 일어나서 정책 같지는 않지만은 UFC, PI가 자리 잡고 그러면서 좋은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중국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성장시킨 지금 상황인 거고,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엘리트 선수를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그 엘리트 선수들이 지금 대거 격투기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렇게 그 베이스와 어떤 경력과 이 붐들이 성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 뭐 엘리트 선수가 들어오다기보다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다른 종목을 조금 이렇게 체육관 다니면서 한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성장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세계 격투 시장은 수준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정말로 베이스가 약하니까는 좀 안타깝게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두 나라의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과 또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은 다시 이 안에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우리나라 격투기 현 주소 미래가 이렇다라는 걸 갖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한국 격투기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코리안 탑팀 또 격투라이브 사랑해 주시고 한국 격투기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